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짧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태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광산과 광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광산과 광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자, 광산이라는 것은 광물 성분이 이제 모인 곳을 광산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추출한 또는 채광한 그런 광물을 우리는 광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산은 종류가 화성광산과 퇴적광산 그리고 변성광산에서 세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화성광산, 퇴적광산, 그 다음 변성광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얘들아 여기에 암만 붙이면 뭐가 되냐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되는데, 요렇게 우리가 이제 또 외워야 됩니다. 성캄브리아대, 화성암은 고생대, 퇴적암은 이제 중생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화성광산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은 또 뭐야? 화상이보다 암인가?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형성이 돼요. 얘들아, 마그마가 냉각이 돼서 화성암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화성암, 화산암 뭐 헷갈려 하시는데, 얘들아, 화성암에는요, 돌덩이가 좀 많아요. 화산과 관련돼 있는 암은 전부 다 화성암입니다. 그 안에 얘들아,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뉘어요. 심성암의 대표 주자는, 얘들아, 심성암이란 건 마그마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 얘의 대표적인 주자가 화강암인 겁니다. 이해돼요? 화강암이 대표 주자고, 얘는 대표적인 주자가 현무암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현무암 또는 유문암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화산암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화성암이라고 하면 다 포함하는 거예요. 화강암이라든가 현무암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성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로부터 유용 성분이 분리되거나 마그마 내에서 선택적으로 집적돼서 나타나는 광상이라 돼 있는데, 얘들 관상 아니고 광상. 오타가 많네요. 자, 화성 광상에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 금속입니다. 금속. 대부분 금속이에요. 다 금속이다. 자, 백금, 크롬, 니켈, 금강석, 철, 텅스텐, 구리, 납, 아연, 금은 다 어디서 나온다? 화성광상에서 나온다. 아하, 화성광상에는 금속이 풍부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을 찾으러 가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화산에 있는 화성광상에 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퇴적광상으로 갈게요. 퇴적광상은 지표의 암석이나 또는 광상들이 깎여나가고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풍화라고 하지요. 그 풍화가 돼서 또 흐르는 물, 유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런 물질들이 운반되면 어디 한 곳에 쌓이겠죠. 그 퇴적되어서 만들어졌다 해서 퇴적광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퇴적광상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뭘 외워야겠어요? 금속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금, 얘들아, 모래도 금광에서 캐면 화성광상이 주로 있겠지만 모래 속에 금은 퇴적광상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모래니까 고령토.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 얘는 뭐냐면 알루미늄의 원료예요. 우리가 쓰는 그 스댕 있죠, 스댕. 그게 알루미늄 합금인데 그 원료가 보크사이트라는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뭐 있어? 석회석. 석회석은 뭐의 원료일까? 시멘트의 원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화, 강, 암 이런 것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금, 보크사이트 이런 건 금속이고요. 고령토, 석회석 이런 건 비금속이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퇴적광상에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 변성광상. 변성광상은 이제 퇴적광상이라든가 화성광상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뭔가 이제 물질들이 재배열됨으로써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건데요. 비금속이 주로 많아요. 흑연, 활석, 삼면광상인데,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활석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화장품 중에서 미백 크림 있죠? 걔네들은 돌덩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활석이라고 하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성면 1급 발암물질로 판정받고, 우리가 근데 그동안 몰라갖고 그냥 막 쓴 거 있죠? 그 성면광상이 변성광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성면이 왜 위험하냐면 얘들아, 성면의 입자는 요만해요. 안 보여요 눈에. 어쨌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게 폐로 흡수되면 절대 안 나가는 거야. 폐에 달라붙어서 폐를 굉장히 이제 탁하게 만드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폐증이라고 해요. 진짜는 먼지 진짜거든요. 먼지가 폐에 달라붙어서 이게 먼지가 이제 막 우리가 호흡을 못하게 폐포를 자꾸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폐포가 터져서 죽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성면은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지금 성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천장에 있는 성면을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건드리는 건 여러분들 남학생들 주로 뭐 할 때, 그렇죠, 땅 짓기 한다고 막 하늘 짓기 한다고 막 뛰어 올랐거나 또는 공 찰 때 그때 성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발암물질 흡입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죠. 그 짓은 제발 좀 하지 말자고. 동반자살을 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토양의 생성과 이용인데요. 토양의 생성과 이용이요. 오늘은 아마 토양의 유실까지 할 것 같네요. 토양의 형성. 얘들아, 토양은 주로 이제 두 가지로서 형성이 되는데, 모질물과 기반암이요. 일단 토양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냐면, 얘들아, 뭔가 암석의 균열을 내서 잘게 부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토양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자체로 뭔가가 풍화의 산물이에요. 풍화가 되고 나서 얘네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생성 초기에는 당연히 원래 토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원암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쌓이고 쌓여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질물의 그런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토양은 초반에는 어떻게 된다고? 모질물과 기반암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럼 얘들아, 모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진짜 돌조각, 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반암이랑 모질물이 기반이 되는 거죠. 진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표토, 심토가 있는데요. 표는 표면에 있다고 해서 표토고요. 심토는 그 표면보다는 조금 더 깊은 데 있다 해서 심토인데, 얘들아, 표토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심토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그걸 알기 위해선 표토부터 먼저 해야 돼요. 표토는 뭐냐면 죽은 생물체가 분해된 유기물. 이해돼요? 유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물 이런 것들이 혼합된 층을 우리는 표토라고 해요. 근데 그 표토에서 뭔가 좀 더 뭔가 부식되어서 뭔가 있다면 그건 부식토라 그래요. 근데 부식토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심토는 뭐냐면 이 모질물에서 풍화가 점점 진전된 거야. 풍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가 더 많이 일어난 거냐면 점층이 더 많아요. 점토. 끈적끈적하게 좀 더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심토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표토에서 씻겨져 내려온 거예요. 됐나요? 표토랑 씻겨져 내려온 거라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산화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럼 얘들아, 표토가 먼저 형성됐어? 심토가 먼저 형성됐어? 표토가 먼저 형성이 되고 심토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왜? 심토라는 것은 표토가 씻겨져 내려와서 점토층이 생기면서 심토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토양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요걸 보고 설명할 거야. 토양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 표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들아, 표토는 어두운 색이고요. 생물의 활동이 가장 많은 층 하면 바로 표토가 되는 겁니다. 심토는 풍화가 진전돼서 점토가 많아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토에서 씻겨져 내려온 것이다. 모질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표토, 심토가 그다음이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제 PPT가 어떻게 나온지도 몰랐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토양의 생성과 이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양의 유실과 보전,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해서 좀 쓸모가 없어진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 이야기해보고요. 혹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친환경 에너지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